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유경모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스토리 콘텐츠 복합 공간이죠. 진천군의 K스토리 창작 클러스터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이번 시간 히어로의 주인공을 만나보시겠습니다. (18년) 연속 인구 증가 기록을 이어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는 진천군에 오늘의 히어로 송기섭 군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진천군은 동탄과 진천,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 역시 큰 성과지만 지난해 11월 민간 기업에서 동탄이 아닌 잠실 출발 광역철도 민자 투자 사업을 제안하면서 적격성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통과될 경우 국가발전 교통축이 중부권으로 옮겨지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늘어난 세입을 농업에 재투자하는 기업유치 세수 농업 환원 사업으로 농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진천군은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를 통해 헌법의 가치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히어로에서는 송기섭 진천군수와 함께 민선 8기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살펴봅니다. 네, 오늘의 히어로 유권칙 첫 번째 키워드죠. 누구의 주인공 송기섭 진천군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저희 CCS 충북방송 시청자와 진천 주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70만 관광객이 찾고 있는 농다리를 와서 가을에 정치를 풍성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유권칙의 5개 요소도 언제 해당하는 모렴의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K스토리 창작 클러스터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있는 이 자리가 K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라는 곳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면서 제가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 또 이렇게 멋있는 건축물이 있는지 몰랐고요. 이 클러스터 자체가 또 자연과 많이 어우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K 창작 스토리 클러스터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는 이야기 산업을 담아내는 국내의 유일무이한 복합 문화시설입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약 5만 제곱미터 부지에 230억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K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는 신인 작가의 발굴 육성, 기성 작가들이 작품을 구상하고 집필하고 또 문화, 예술에 관심 있는 일반 분들이나 동호인들이 오셔서 교육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는 나주에 있는 콘텐츠 진흥원과 함께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K스토리 창작 클러스터에는 집필동이 2개가 있습니다. 숙박동에 하나가 있고요. 이와 같이 현재 있는 교육시설이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이 이야기 산업진흥을 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좋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또 과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K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같은 좋은 시설은 다른 지자체도 많이 좀 유치하시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군수님이 이렇게 유치하시게 된 계기와 성공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K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창작 복합시설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없고요. 이 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중앙정부에서 널리 확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설 경우는 충북지자체 내 모 지자체에서 유치를 했지만은 운영 관리상의 부담이 된다고 반납했던 시설을 진천군에서 인수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시설을 준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역시 유지 관리비가 7, 8억 정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 2억을 확보를 하도록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현재 큰 불편 없이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작가들이 입주 지원해서 창작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예비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대학과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우수 스토리 창작자 발굴을 위한 공모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주를 하려면은 저번에 무려 4대1이 경쟁률이 될 정도로 여기에 인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영상 드라마와 또는 소설, 웹소설이라든가 장르 소설 또는 웹툰 등 여러 가지 장르에 대해서 많은 창작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유명한 10여 명의 작가들이 입주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디서입니다. 핵심 단어 함께 보시면서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광역급행철도였습니다. 교수님, 광역급행철도가 최근 국토부에서 사전 적절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선 자체가 저희 진천군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에서 노선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노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지난 2021년에 동탄,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를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아주 우수한 경제성이 나왔고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기하던 중에 지난 11월 달에 수도권 내륙선의 시점인 동탄을 잠실로 바꾸고 진천, 청주를 지나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라는 민자 사업을 국내 대기업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재정사업인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잠실에서 진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민자 노선을 할 것이냐 해서 내부에서 많은 검토를 한 결과 우선적으로 잠실에서 진천, 청주공항에 대한 민자 노선을 우선 추진하자 하는 의미로 KDI라고 한국개발원이 있습니다. 또 그 내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민자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진천군 입장에서는 수도권 내륙선이 됐든 또는 민자 노선이 됐든 빨리 놓아지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 민자 노선이 제한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영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이제 노선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 진천군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민자 노선하고 또한 재정사업 노선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 국가에서 놔주는 게 최고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재정사업 노선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가 지방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 노선은 민간이 다 10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민자 노선은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의 내용도 동탄에서 안성, 진천, 청주공항 가는 건 78.8km 단선입니다. 하나의 노선만 있는데 2조 3천억 정도 총사비가 드는 반면에 잠실에서 수지, 또 광주, 용인, 안성, 진천, 청주공항 가는 거는 연장이 134km고 더욱 중요한 거는 단선이 아니고 복선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민자 사업의 4배 정도에 가까운 9조 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이 개설이 됐을 경우에 충청북도에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집니다. 진천에서 잠실까지 1시간까지 갑니다. 그러면 진천은 새로운 수도권에 관문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입장에서 본다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철도 노선은 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운데를 가는 철도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잠실에서 진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개설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중심 교통축이 서해안에서 충북권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에 대해서는 현재 한 600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잠실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민자 노선이 개설이 되면 그 배후 중에 무려 1,500만 명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잔재 인구가 있습니다. 그다음 청주 공항은 거점 공항, 물류나 또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충북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교수님 또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무엇을입니다.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친일 잔재 청산이었습니다. 교수님 최근이었잖아요. 충북도청에서 그 친일 재산 국가 기속에 관한 내용 좀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연 이유가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렇지만 광복 80주년이 되었지만은 순국선열이든가 애국지사들한테는 과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왔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의문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도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역사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친일 잔재가 많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구는 지난 8월 11일 날 충청북도 도청에서 친일 재산 환수를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친일 재산 환수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잘못된 역사와 정의를 바로 잡는 게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은 친일재산 환수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일재산 환수는 우리 진천군, 광복기, 이상설 기념사업회 등 여러 개의 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친일재산 환수에 대해서 챙겨보시겠다 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저희 진천군이 하는 친일재산 환수 사업이 지금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난 8월 11일 날 도청에서 친일재산 국가기속 기자회견했고요. 바로 이틀 뒤인 8월 13일 날 대통령께서 친일재산 환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일이 우연이지만은 상당히 힘을 받아 8월 17일 날 친일재산 환수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 TF팀에는 우리 진천군청 직원 4명, 광복회 2명, 변호사, 전문가 등을 포함을 해서 8명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때마침 국가보훈처에서도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친일재산 환수에 관련 법을 다시 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법률도 재개정을 하고 또 국가도 관심을 가져갖고 참으로 기여하는 게 참 많다. 그와 같은 뿌듯한 심정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향후 계획은 진천군 내에 있는 모든 토지 필수가 17만 1000필지 정도입니다. 이 1000필지에 대해서 이게 친일 재산 여부에 대해서 내년 2월 달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3월 1일 날 공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는 법무부에 통보를 해서 친일재산 환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토록 제출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헌법적 가치가 회복이 되고 올바른 역사가 정립되었으면은 우리가 친일재산 환수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뜻이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소식도 기쁜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외입니다. 외에 대해 해당하는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도농복합도시였습니다. 교수님, 저희 진천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여기에 맞물려서 농업에 대한 부분도 또 빼놓을 수는 없는데, 뭐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농촌 지역은 인구 고령화하고 인구비 상승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진천군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천군은 옛날에는 전통적인 농촌 도시였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도농, 통합시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농민들의 소득이 농가당 소득, 1인당 소득은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지만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도시와 농촌 간에 소득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나 농촌 지역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게 진천군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은 농업 예산에 의해 기업에서 받은 세수를 4년간 90억 원을 농민들한테 환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쌀값이 여러 가지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쌀 생산 장려금을 특별히 주고 있고요. 또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스마트팜 또는 축산 ICT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농가 소득을 높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농업 정책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도 이 중에서 또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정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농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쌀입니다. 쌀이 주식이었고 그 갖고 우리는 여태 먹고 살고 또 애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의 쌀의 경우는 맛이 좋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대통령상 6번, 또 한국 지방자치 브랜드상 2번, 대한민국 최고 국가 브랜드상 1번 정도를 받을 정도로 쌀 맛이 유명하기로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쌀 맛이 좋은 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진천군은 농협에서 정한 쌀 수매가도 충청도에 가장 높지만 쌀 수매가 이외에 질소 비료를 적게 쓰는 농가에 대해서는 벼 40kg당 무려 6,000원의 쌀 생산 장려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많이 써서 쌀을 많이 생산해서 나오는 소득보다 질소 비료를 적게 써갖고 군에서 장려금을 받는 게 더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쌀 생산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진천 쌀 맛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용을 해주고 또 진천군의 쌀의 경우는 새로운 쌀을 수매하기 전에 이미 다 팔립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진천의 CJ제일제당이 계약 재배해서 진천군 쌀 생산하는 거에 10%를 맛이 좋은 햇반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벌써 6건축으로 풀어보는 히어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인데요? 어떻게 해당하는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지속가능 생거 진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인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진천군이 18년 연속 인구 증가를 보이고 계셨습니다. 올해도 증가하면 이제 19년 연속이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인구 증가는 한 지역이 발전했느냐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인구 증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우리 진천군이 18년 연속 동안 인구가 증가하는 비자치단체에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에 무려 2만 6천여 명이 증가했고요. 제가 군수를 하는 지난 9년 동안 전체 늘어난 인구의 70%인 18,5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리 진천군의 인구 증가율은 양적으로 매우 우수한데요. 학계 출산율이라고 애를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낳느냐 하는 게 진천군이 1.15로서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남도, 대전, 세종을 포함 충청권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진천군입니다. 다른 데서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진천군이 출산율이 높은데 이와 같이 출산율이 높은 것은
진천군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요. 또 애 낳기 좋은 도시, 교육시키기 좋은 도시를 모토로 해서 출산, 양육, 보육, 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젊은 부부들한테 애를 낳고 키우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올해 포함해서 19년 연속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와 진천 국민들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60만 충북도민과 진천 국민 여러분,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지방 분권이라든가 지방 정부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선 군수로서 진천 국민한테 3번의 선택을 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진천군이 자립적, 내생적, 질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를 하면서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8년 연속 인구 증가를 이끌어냈고 문화와 역사, 교통 등 앞으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진천군. 앞으로 송기석 군수가 또 어떤 소식으로 모두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